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더 이상 골치 아픈 얘기 안 할게요. 골치 아픈 얘기. 근데 이제 암 환우를 돕는 사람 입장에 조금 골치 아파도 돼요. 골치 아픈데 조금만 골치 아프면 금방 그 단계를 넘어가가지고 금방 익숙해질 수 있고, 공부를 하면 항상 그런 걸 느끼죠. 내가 이걸 왜 안 했을까? 이걸 몰랐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을 즐겨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미안하긴 미안했어요. 왜냐면, 말할 때는 막 정신이 없어요. 사실 힘도 없고 굉장히 힘이 딸리는데 맨날 공부하시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오늘은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을 돕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또 지금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관찰하고 또 제가 직접 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은 것 중에서 우선 급한 거 한 7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염증 문제입니다. 염증. 우리가 생각할 때 염증이 바깥에서 발생하면 금방 알잖아요. 이 염증을 빨리 치료해야 되겠다. 곪는다 또는 찢어졌다 이랬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하는데,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난 염증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암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반드시 염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세포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게 상처가 있거나 또는 세균이 감염이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염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암세포 주변에는. 염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염증이 딱 생기면 거기에 세포 정식인자들이 쫙 몰려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찢어졌다 그러면은 이걸 딱 붙여놓으면 이게 붙잖아요. 왜 붙냐 하면은, 그 세포를 빨리 정식하는 인자들이 막 생겨요. 제일 처음에는 우선 혈소판이 쫙 몰려와가지고 혈관을 이제 막겠죠. 피가 더 새지 못하도록.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라는 게 있어요. 혈소판이 플레이틀릿이니까 P derived growth factor, PDGF. 이게 먼저 몰려와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조건 많이 정식시켜요. 뭐 그게 암이든 그게 뭐 정상세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막 정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상처 나서 낫고 나면 이 모양이 이상한 거 있죠. 그건 PDGF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지금 정신없이 일단은 막 세포들을 막 정식시켜요. 그 IGF. 인슐린처럼 인슐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장인자. 그 다음에 EGF, FGF. 전부 그로스 팩터, 성장인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왕창 몰려와요. 그래갖고 암세포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항암하고 나면 암이 좀 커지는 모습일 때가 있어요. 암세포는 안 커졌는데 세포들이 왕창 몰려들면 그 기질세포라고 하는데, 그런 기질세포들이 왕창 몰려들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장인자들이 왕창 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이 빨리 커지겠죠. 그래서 염증은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가 있는 한은 염증 처리를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암이 다 날 때까지 계속 염증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죽은 거잖아요.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세포 안에. 세포가 죽으면 뭐가 있을까요? 세포의 70%는 물이죠. 근데 그 물 속에는 핵산, 그러니까, 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산. 그 다음에 그 안에, 세포가 만드는 여러 가지 생명물질, 아미노산, 뭐, 폴리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가득 있거든요. 이건 엄청난 영양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암세포한테는 엄청난 영양으로 작용을 해요. 영양을 공급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바깥에 튀어나와 있을 때 보면 막 진물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빨리 처리를 안 하면은 암세포한테 영양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산소증이 발생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암세포가 있고 주변에 염증이 많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정세포가 엄마 자궁벽 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얘가 신경도 없죠. 혈관도 연결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 혼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기세포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대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뭔가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대사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세포로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급하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해당작용, 그러니까 당만 바로 분해해가지고 쓰고, 그래서 엄청 당을 많이 쓰는데도 효율은 별로 없어. 그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다시 말해서 공급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저산소증이 일어나고, 저산소증 상태에서는 세포가 줄기세포로 자꾸 분화가 돼요. 역분화가 돼요.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자꾸 많아져요. 줄기세포가 많아지면 아무리 치료한다 하더라도 그 줄기세포가 있는 한은 언젠간 재발이 돼요. 언젠간 또 전이가 되고 커지고, 그런데 한번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줄기세포들은 이 핵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왜냐하면은 핵 안에는 그 염색체가 두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줄, 한 쌍. 근데 방사선 치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네 쌍이 돼요. 왜냐하면 막 분열하려고 그러다가 분열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핵만 자꾸 늘어나. 네 쌍이 되고, 그게 또 한 번 더 하면 8쌍이 되고, 32쌍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그냥 보통 세포가 아니에요. 핵이 막 엄청 커져 있는 그런 세포가 되어버려요. 저산소증이 되고, 줄기세포 되고, 또 항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증을 항상 제거를 해줘야 돼요. 염증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네. 제가 해보니까 프로폴리스가 제일 좋아요. 몸에 전혀 부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안 비싸요. 안 비싸. 염증이 되게 심하다 그럴 때 원용액을 반드시 마셔줘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보면 알거든요. 내 속에서 염증이 많으니까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원용액 1컵 마시고, 밤에 잘 때 1컵 마시고, 보통 한 150ml 정도, 200ml 정도. 그러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예전에 어떤 분들 간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간암이 된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신장이, 그러니까 항암하다 보면 또 간하고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때도 원용액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원용액을 마시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염증 항상 신경 써야 된다. 두 번째, 손발저리죠. 항암하고 나면. 손발저리고, 막 빠지고, 이 안에 막, 입 안이 다 흘고 그러죠. 그럼 무슨 현상이냐면은, 말초신경하고 말초혈관이 죽는 거예요. 이 분해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혈관이나 신경 그러면 되게 굵을 것 같은데, 말초신경, 말초혈관은 현미경으로도 잘 못 볼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하나가 겨우 통과할 정도로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금방 또 분해되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작은 단위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하거나 그러면 특히 말초신경, 말초혈관이 자꾸 망가져요.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혈관이나 신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심장에서 혈관이 쭉 나가는데 쭉 나가는 거기서 뭐 혈액이 뭐 작동을 할까요? 안 하거든요. 어디서 작동하냐면 전부 모세혈관에서 작동해요. 모세혈관에서 혈관의 역할을 해요. 신경도 그렇고 말초신경, 모세혈관 이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약해지면은 우선 신경이 작동을 안 해요. 왜? 전기를 못 만드니까. 전기를 누가 만들어요? 나트륨하고 칼륨이 만들어요. 나트륨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소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소금이 중요한데, 소금을 그렇다고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용융소금이 제일 좋아요. 용융소금은 소금을 뭐 1000도씨 이상에서 가열해가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거의 기화된 상태에서 다시 뽑아낸 거니까 순수한 나트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짜지도 않고 몸에 부담도 안 되고 용융소금을 꾸준히 먹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증상이 없을 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신경이 전기선하고 똑같거든요.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신경을 작동시키는 것은 물질 중에서 칼슘하고 아연이에요. 칼슘하고 아연.
그래서 제가 치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먹기 시작한 게 칼슘이에요. 칼슘.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는 칼슘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칼슘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들어가갖고 뭔가 만나면 이렇게 탁 붙어버리면은 그게 전부 석회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되게 위험한데, 다만 세포가 칼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들어가는 통로도 전용 통로가 따로 있고, 들어가서도 따로 있고, 저장되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세포 입장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온화된 칼슘,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칼슘, 그걸 드시는 게 중요하다. 아연하고 칼슘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칼슘의 역할을 아연이 억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억제하기도 하고, 또 신경을 제대로 작동시키는데, 다시 말하면은 나트륨은 신경 속에서 전기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는 데는 칼슘을 밀어줘야만 그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 암을 앓고 있을 때는 엄청 부족해요. 그쪽으로 막 몰려있고 그래요. 그래서 늘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엘린 수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이 있으면은 신경핵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쭉 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긴 건 한 1m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축삭이라고 하는데, 축삭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똘똘똘 말려 감싸고 있는데, 그걸 슈반세포라고 해요. 슈반세포가 잘 말려 있어야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해요. 이게 풀어지면은 신경이 작동을 안 해요. 우리 양절로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신경이 이렇게 되면은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움직여. 그게 신경이 끊어지거나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게 풀린 거예요. 슈반세포들이 다 풀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잘 하는 사람, 운동을 굉장히 신속하게 하거나 정확하게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감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 감겨 있는 게 뭐냐? 슈반세포인데, 그게 뭘로 되어 있냐면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은 신경의 구성 물질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모든 세포의 세포막은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개가 전부 지방으로 감싸 있어요. 세포막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 있잖아요. 전부 막이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 뺀다고 지방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지방을 먹는 게 좋으냐, 이거잖아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생선의 지방이 제일 좋습니다. 생선. 특히 암을 앓을 때는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근데 생선은 물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몸이 차가워져도 이렇게 뭉치지 않는 지방, 그게 이제 생선에 있죠.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암세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암은 스스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히트쇼크 프로틴이라고 해요. HSP, 열충격 단백질. 원래 저거를 발견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몸에 불필요한 과한 열이 들어오면은 거기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HSP가 딱 생겨나가지고, 갑자기 딱 생겨나가지고 저걸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핵을 특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열에서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스트레스, 모든 화학물질, 이런 게 들어오면은 몸속에서 그걸 다 뱉어내요. 항암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암을 굉장히 독한 약이거든요. 굉장히 독한 약인데, 들어가면은 HSP 27, 70, 92, 그걸 다 뱉어내요. 다 바깥으로 퍼내요. 펌핑을 해내요. 그리고 보호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일단은 작동을 멈추게 해야 돼요. 원래 저게 오래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한 15분 정도 생겨났다가 15분 정도 일하고 다시 분해해서 사라지고 이러는 건데, 암세포는 저게 계속 있어요. 그래갖고 항암제가 핵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항암제뿐만 아니라 어떤 독성 물질이. 그래서 치료할 때 HSP 27, 70, 90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제일 급한 게 저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억제하고 분해하는 게 알로에, 녹차, 강황, 버섯 이런 것들인데, 제일 좋은 게 알로에 같아요. 왜냐하면 알로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그래서 항암 한동에는 알로에를 계속 드셔야 돼요. 특히나
항암을 할 때는 점막세포들이 다 상하잖아요. 그래 막 속이 엄청 쓰리고 입 안에 다 흘고 그러잖아요. 알로에 먹으면 그게 훨씬 더 완화가 돼요. 그래서 알로에를 뭐 이렇게 병에 담아서 제품으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알로에 농장에서 알로에 사다가 껍질 벗겨서 잘라갖고 한 100ml 정도 그렇게 하루 2번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도 좋고 강황도 좋은데, 녹차는 뭐 다 아시고 강황은 이제 잘 배출이 되거든요. 대부분 한 70~80%가 배출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저는 어떻게 그냥 밥 먹을 때, 밥 지을 때 강황하고 녹차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내 미생물이 뭐 무슨 역할을 할까, 뭐 냄새만 나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우리 장 속에 장내 미생물이 100조기가 삽니다. 100조기. 우리 세포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그럼 장내 미생물이 뭐예요? 박테리아잖아요. 박테리아가 왜 이렇게 많이 살아? 근데 중요한 것은 박테리아랑 같이 살아야 돼요. 박테리아랑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특히 혈액과 관련해서. 우리 이 발생을 보면은 처음에 배아일 때는 난황 공간이라고 하죠. 나중에 소작이 되는 그 공간이 있는데, 처음에 소작이 되기 전에 거기서 혈액을 만들어요. 혈관을. 거기서 혈액과 혈관을 만들어야 나중에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하고 혈액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혈액 성분을 조절하는 어떤 물질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전부 다 저 박테리아의 작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 박테리아가 어떤 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몸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면 막 신경 그 축삭들을 막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이러스가 막 창구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 막 걸리고 그래요. 독감 막 생기고.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도시는 항상 보면 도시에서 그게 생겨요. 이게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잘 안 생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환경인 거예요. 도시에서는. 숲에서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먹고 살 게 너무 많아. 막 풍족해. 그래서 굳이 뭐 반란을 일으키고 뭐 난동을 피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하면은 먹이를 잘 공급해야 됩니다. 먹이. 장내 미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를 잘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효모입니다. 미생물은 사실은 박테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테리아 속에 바이러스가 살아요. 박테리아는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서 세포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세포 바깥에서 놀지. 바이러스는 세포 속으로 침투하면 반드시 핵으로 들어가서 우리 유전자를 분해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자기를 증식을 시켜요. 그러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다 분해해서 사용을 했으면은 제자리에 잘 갖다 놔야 되잖아. 그죠? 제자리에 잘 갖다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증식하고 또 빠져나가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우리가 손해나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들어와서 이걸 제자리에 못 갖다 놓거나 또는 세포 속에서 너무 예민해갖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래 막 전쟁을 벌여. 그럼 세포가 죽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제 박영호 선생님도 결국은 제가 추측할 때는 2가지 백신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피가 약한 상태에서 이 안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원래는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더럽다, 뭐 깨끗하다 이런 구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어쨌든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도 사는데 그냥 같이 공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우리 다음 시간에 유전자 공부하면서 바이러스하고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얼마나 유사한지 보시면은, 좀
그런데 나하고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는 그 핵산의 DNA의 45%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내 몸에 있는 DNA가 이게 막 진동해요. 동족을 만났다고. 그래요. 어쨌든 미워할 대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분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DNA가 유전자가 1.5%만 우리가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태어나서 어른이 됐을 때 1.5%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잠가놔야 돼요. 자물쇠. 그걸 메틸화 또는 아세틸화 그래요. 세 가지 이제 잠그는 방식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메틸화예요. 메틸화. 후생 유전학이 결국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60억 개, 두 쌍이가 30억 개씩, 30억 개가 쫙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잠겨 있는 것을 누가 잠겨냐 하면은 이거 아닌데. 아무튼 누가 잠그는 거냐 하면 메틸기가 잠가요. 메틸기가. 그 메틸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전부 녹황색 채소에 있어요. 우리가 엽산이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 그거예요. 그런데 그 자물쇠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이게 중요해요. 자물쇠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 몸에 세포수가 60조 개잖아요. 그 중에서 핵이 없는 세포가 있어요.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그래서 대략 한 33억 개 내지 35억 개 정도가 핵이 있는 세포예요. 33억, 35억 개 정도가 세포 하나가 세포 수가. 그럼 그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그 메틸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감겨 있는 그 히스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5천만 개가 있어요. 33억 개 곱하기 5천만 개. 계산하셔야 돼요. 33억 개. 집에서 꼭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세포를 이해를 해요. 이 숫자 동그라미 막 적어 나가면서 세상에나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다 참가해야 돼요. 그럼 자물쇠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33억 개 곱하기 5천만 개가 필요해요. 자물쇠가. 그래서 암을 앓으실 때는 녹황색 야채를 소가 염을 먹듯이 먹어야 돼요. 항상 먹어야 돼요. 항상. 엄청 많이 필요해요. 왜? 이게 참가야 되니까. 세포 안에서 암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몸 안에서 내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자물쇠 잠그는 거예요. 결국 암세포를 정상화시킨다는 건 자물쇠 잠그는 거예요. 막 잠그려고 하는데, 나으려고 하는데 자물쇠가 없어. 어떻게? 못 잠그잖아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는 매일 먹어야 돼요. 매번 식사할 때마다 먹어야 돼요. 매번. 그러니까 이게 뭐 내 입맛이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신선한 걸 갖다가 입맛을 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잘못 썼네요. 어쨌든 녹황색 채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식인자가 많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정식인자. 우리 몸에서 정식인자는 항상 이렇게 보내거든요. 세포가 정식해야 되니까. 항상 보내는데, 그 정식인자가, 세포를 정식하는 인자가 암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암에 딱 걸리면은 저는 이제 딱 가서 암 진단 딱 받고 제 손이 자동으로 엉덩이를 갔어요. 자동으로.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엉덩이 살이에요. 대둔근 살이 쭉 빠져요. 만져보면 뼈가 잡혀. 왜 그래요? 정식인자가 이리 못 가고 전부 암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필수예요. 그냥 뭐 운동하면 좋겠지 이게 아니고 정식인자를 분산시켜야 돼요. 정식인자가 근육으로 자꾸 가야 암으로 가는 게 적어져요. 암세포가 빨리 안 성장해요. 그래서 운동은, 근육 운동은 그냥 뭐 필수예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뭐 헬스장 가서 30분, 헬스장 가서 1시간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제 그때 포크레인이 타고 싶었어요. 포크레인을 한 달 빌렸어요.
120만 원인가 그래요.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포크레인 타고 막 어떤 때는 밤에 불 켜놓고 막 포크레인 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까 막 운동량이 엄청 늘죠. 그러니까 뭐 저처럼 포크레인 타는 말씀 아닌데 뭘 할 때 한 가지 정해가지고 많이 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아만다도 운동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엉덩이 근육이 잘 늘어나면 아, 암세포들이 지금 힘을 잃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 보면은 암 걸리면 이게 퉁퉁 비어요. 손가락 옆에 여기가 퉁퉁 비어요. 그러니까 성장 인자가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전부 암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항상 이거 만져보면서 얼마나 비었나, 많이 비었나.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프로폴리스, 은용액, 용용소금, 칼슘, 아연, 뭐 지방은 식사할 때 많이 드시고, 알로에, 맥주 효모, 채소,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7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항암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암제도, 그러니까 이제 암이 커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항암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정상세포가 너무 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이걸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이거 줄인다고 정상세포가 다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정상세포가 암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상세포가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 가면은 뭐 나는 정상세포가 상하면 안 되니까 약을 줄여주세요. 그러면 안 듣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딱 정량대로 해야 돼요. 도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도수를 누가 정했냐. 대형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되게 만들었잖아요. 되게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동양인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항암제 도수가 너무 세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대로 안 먹으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약 먹으면 너무 힘들어 하죠. 선생님 반으로 줄이세요, 반으로. 근데 병원에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주사 맞으면 너무 힘들어 하죠. 그러면요, 가다가 중간에 연극을 좀 하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와갖고 바로 빼줍니다, 바로.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 그것도 잘 이해하셔갖고 할 때, 선생님, 나 조금 지나면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반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사 처방할 때 그렇게 못해요. 처방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해요. 하다가 내가 간호사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중간에 빼달라 그러세요. 그럼 그걸 버려야 되니까 몇백만 원씩 하는 건데, 버려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제약회사도 살아야 되겠지만, 나도 살아야지. 나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꼬시든, 간호사 선생님은 꼬시든, 너무 과하지 않게. 내 다른 세포들이 다 망가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양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이 억제하는 거는 EMT라고, EMT는 뭐냐면 에피테리아 메센카이멀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해요. EMT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가 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줄기세포로 돌아가면 반드시 전이가 뛰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포가 발생할 때 우리가 사람 몸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콕스2, PG2, NF-kappa B, T3 이런 것들이 발현돼 가지고 독립적인 생명체로 이제 살아가면은 그때는 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세포가 사멸하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에포프토시스, 이게 자멸. 그 자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크로시스. 이건 이제 괴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짜 참 중요한 게 아노이키스.
이것은 객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객사. 자기 영역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요. 어떤 상황이 돼갖고,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막 서로 이렇게 협력하던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자멸 신호를 보내요. 그럼 세포가 자멸을 해요. 왜?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계산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아놀키스는 자기 영역을 떠나면은 또 세포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EM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이 신호가. 아무리 신호를 줘도 얘가 작동 안 하고 그냥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암줄기세포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것을 막아줘야 돼. 그것을 막아주는 게 운지버섯이에요. 운지버섯을 원료로 해서 만든 건강식품만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운지버섯 농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갖다가 차로 끓여 드셔도 됩니다. 이건 반드시 제 생각입니다. 반드시 모든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녹황색 채소에 대한 보충 설명, 저기 써놨네요. 5천만 개가 아니고 9천만 개네. 한 세포다. 세포수 33개, 히스톤이 9천만 개, 그러면 33조 곱하기 9천만 개 곱하기 히스톤 하나에 또 여러 개의 그 자물쇠가 필요해요. 곱하기 얼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물쇠가 필요하다.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는 안 하는데 그럼 의사 선생님이 몰라서 안 하냐? 그게 아니고 과학자들은 이미 다 밝혀낸 거고 다 공부한 거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그 역할을 하는 약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소닉 헤지호그라고 이제 처음에 사실은 SHH라고 하는 그 유전자부터 탁 막아야 돼요. 근데 소닉 헤지호그라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약을 개발하려고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했어요. 다국적 기업에서 막 1조 4천억 정도 들여서 했어요. 그 약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 근데 식물에서는 분명히 이게 발현이 되는데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안 돼. 독성은 너무 강하고 한 2달 지나면 약효가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 시기에.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항암제들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식물이나 어떤 동물, 생명체 속에서 그런 항암제를 왜 만드냐 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걔네들도 암이 걸려요. 특히 식물은 암이 반드시 걸리는 환경이에요. 식물은 하루 종일 UV를 쐬잖아요. 하루 종일 자외선 쬐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하루 종일 자외선 쬐면 반드시 피부암 걸리겠죠. 그죠? 그리고 식물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침투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씻어낼 수가 없고 샤워를 못 해.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엄청 침투를 해요. 특히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은 100% 암에 걸릴 확률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변가에서 있다가 이게 습진이 생겼어요. 근데 유방암이 됐어. 내가 생각할 때, 습진이 생긴 거하고 유방암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발견한 거예요. 습진이 생겼는데 거기 균을 타고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윈트라고 하는 배아 유전자가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어떤 작동이냐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핵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핵 속에 있는 핵산들을 가지고 자기 막도 만들고 자기 아무튼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증식하고 빠져나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있는 핵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순서가 잘 안 맞고 흩어져 있으면 그걸 다시 다 복구해요. 복구하는 능력이 충분해요. 세포가 건강할 때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무는 항상, 식물은 항상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온실에서 키우거나 약 주고 잘 관리하는 거는 그런 공격을 안 받겠죠. 그죠? 근데, 야생에서 크는 대부분의 식물은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어떻게, 식물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암에 걸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생명물질을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암 치료제는 식물에 다 있어요. 식물에. 그러니까 어떤 식물에 어떤 성분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복합천연물이라고 해요. 많은 연구가 되어서 있고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사실은 한약 속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이제 박양호 선생님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식물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격이 하나 있으면은 어떤 약 성분을 만들어내요. 근데 바이러스도 지능이 있어요. 얘가 이제 그래서 공격을 실패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공격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공격해. 그럼 식물이 또 다른 약을 만들어. 또 공격해. 또 다른 약을 만들어. 그것은 이제 진화적 군비 경쟁이라고 해요. 진화적 군비 경쟁. 그 결과 식물은 여러 개의 약을 복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합 천연물의 시대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의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목에서 어떤 성분을 빼내가지고 탁솔이라는 약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주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성을 같이 복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자체를 복용해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합천연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합천연물에 대한 건 우리가 다음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고, 그게 워낙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나 혼자 한번 해보겠다 싶을 때는 복합천연물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병원의 도움 받으면서 그것을 내 스스로 약을 만들어서 할 수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제 나름대로 공부해서 처방을 가지고 한의사 선생님한테 이 약 좀 하고 싶어 했더니, 자기는 못한대. 이건 엄청 독약이라서 자기는 손도 못 댄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항암제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독해요? 항암제 훨씬 독하죠. 그런 거예요. 아니, 항암제를 많이 먹으라고, 많이 쓰라고 그러면서 이거 왜 못해주냐 했더니, 어쨌든 한의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독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 독한 약을 독하지 않게, 우리 몸에 전혀 부담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에, 개봉박도. 복합천연물. 완치의 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완치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세포가 해요. 세포가 완치할 수 있는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박영호 선생님이 작년인가 한번 전화하실 때마다 막 재작년에 흥분해갖고 막 말씀하세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발견했다. 내가 그동안에 주장했다는 게 맞다는 게 증명이 됐다. 제 TV와. 암세포를 정상으로 만드는 생명물질,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은 내 세포다. 어떤 경우라도 그걸 치료할 수가 있다. 유전자가 변이됐으면 변이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하는 능력도 있고, 또 단백질, 변이된 유전자가 만들어낸 암 단백질이 있으면은 그걸 또 수리하는 시스템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역분화가 돼갖고 줄기세포로 갔으면은 그걸 다시 정상적으로 분화시키는 능력도 세포가 있다. 결국은 치료는 뭐냐? 세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잘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느냐? 정상세포가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항암제가 치료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항암제는 공식적인 용어는 암 억제제예요. 암 억제제. 억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종황현 교수님, 이게 한 2, 3년 됐습니다.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정상세포는 살리고 암세포는 억제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싹 치료를 한다. 완치는 정상세포가 시키는 것이지 약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건강하게 하고 암세포는 최대한 억제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온열치료예요. 온열치료법은 유영석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MD 앤더슨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오늘 치료에 대해서 영상으로 많이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가서 온코토미아 저거 하거든요. 저거 뭐 한 30만 원 해요. 한 번 하는데 일주일에 2번밖에 못 해요. 가서 하면은 뭐가 좋아져야 되잖아. 암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게 온열을 한다는 것은 그냥 암세포를 억제만 하는 거지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생각에는 가서 30만 원이니까 좀 비싸잖아요. 일주일에 2번 30만 원. 1년 하면 얼마예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암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것은 암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에서 왜냐하면 암세포는 딱딱하거든요. 세포 사이에 틈이 없어요. 일반 세포는 전부 세포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데 암세포는 딱 붙어 있어서 어느 정도냐면 침으로 찔러도 절대 안 들어가요. 아무리 침을 강하게 찔러도 안 들어가요. 굉장히 마치 돌 같아요. 그래서 신본율을 쏘면은 거기는 되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40도 정도. 암은 42도에서 43도 정도에서 사멸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게 사멸한다는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암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근데 저 기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몸속에 특히 몸속 깊이에 에너지를 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쉽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햇빛 생각해 봐요. 햇빛이 우리 몸속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미리? 왜 미리수가 안 나왔지? 1.5mm 깊이 들어가 봐야 1.5mm, 0.5mm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UV 자외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만일에 저런 이제 고주파를 몸속 깊이 피까지 넣는다 그러면은 바깥에 살이 다 타요. 새카맣게 탈 정도로. 저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바깥에 냉각 장치를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잘 해가지고 해야 돼. 잘못하면은 내부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전문 기사가 따로 있고 비싼 거는 한 10억 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매일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암 온열 치료를 매일 해야 된다. 매일 했죠, 선생님? 매일 하니까 나았죠? 매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계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효과가 안 나와, 효과가. 옛날에 만들었는데 다 지금 중단됐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미용실 이런 데서는 고주파 기계는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들이에요. 효과 하나도 없다고. 다른 고주파. 예, 그래서 그만큼 어려워서 지금 이제, 그 두 분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두 분이 열심히 애를 써서 저희 6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 인디바 같은 경우. 그래서 얼마에 만드실 거예요? 두 분? 오픈 안 됐습니까? 아무튼 최대한 싸게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막 되게 싸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집에 갖고 왔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6천만 원이면 나 이거 죽고 말지 뭐 못 살겠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말고. 그래서 아무튼 되게 싸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데 온열 치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자료이긴 한데 그럼 어떻게 전류암을 치료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먼저 암 환자 하면 보통 고통 가운데서 치료받는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아마 일상생활을 편안히 누리면서 고통 없이 치료를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 착안한 암 치료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을 수 있는 전기장 치료기인데요. 즉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치료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얇고 가벼운 전극과 전지, 그리고 작은 크기의 전기 펄스 발생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입니다. 전기 펄스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요. 보통 전기의 힘으로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맥박과 같은 펄스 모양을 사용합니다. 전기 펄스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데요. 인체 조직의 반사, 흡수 또는 투과하기 알맞은 각각의 주파수를 가지는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전기 펄스는 일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목적한 부분에 큰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죠. 이 치료의 원리는 피부에 가까운 암세포에 10만 Hz에서 30만 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전기 펄스를 보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암세포의 바깥에 강한 전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주파수의 전기 펄스는 정상세포에는 해가 없으나 빠르게 분열 중인 암세포에는 큰 전기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암세포의 세포 분열을 방해하게 돼 암세포의 괴사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별도의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는 데다가 매우 가벼우면서도 옷에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게 되죠. 이렇듯 펄스 전기 종양치료요법을 기반으로 해 입을 수 있는 전기장 발생기가 탄생하게 된 건데요. 탈부착 가능한 전극과 소형 전기 펄스 발생기를 바탕으로 암 환자의 일상생활 내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이며 체내에 전기 에너지를 가하는 것일 뿐 화학적 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 요법에서 나타나던 다양한 부작용들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보통 10만 내지 30만 Hz 얘기하는데 지금 저거는 한 50만 Hz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의문은 안 들었어요.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안 나올까? 암 치료기도 왜 안 나오죠? 튀는데. 네. 이것도 한번 보시죠. 빌도일 박사. Again. Novocure conducted its first phase 3 randomized trial in patients with recurrent GBM. So these are patients who had received surgery, high-dose radiation to the head, and first-line chemotherapy, and then had failed when their tumors had grown back. We divided the patients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received second-line chemotherapy, which is expected to double the life expectancy versus no treatment at all. And then the second group received only tumor-treating field therapy. What we saw in that trial is that the life expectancies of both groups, so the chemotherapy-treated group and the tumor-treating field group, was the same. But importantly, the tumor-treating field group suffered none of the side effects typical of chemotherapy patients. They had no pain, suffered none of the infections, they had no nausea, diarrhea, constipation, fatigue that would be expected. Based on this trial, in April of this year, the FDA approved Tumor Treating Fields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recurrent GBM. Importantly, it was the first time ever that the FDA included in their approval of an oncology treatment a quality of life claim. So I'm going to show you now one of the patients from this trial. Robert Del Bundy is a famous Swiss cycling champion. He won the gold medal in Moscow in the 4,000 meter pursuit. And 5 years ago, Robert was diagnosed with GBM. He received the standard treatments. He received surgery, he received high-dose radiation to the head, and he received first-line chemotherapy. A year after this treatment, and in fact, this is his
baseline MRI, you can see that the black regions in the upper right quadrant are the areas where he had surgery. And a year after that treatment, his tumor grew back with a vengeance. That cloudy white mass that you see is the recurrence of the tumor. At this point, he was told by his doctors that he had about 3 months to live. He entered our trial, and here we can see him getting the therapy. First of all, these electrodes are non-invasive. They're attached to the skin in the area of the tumor. Here you can see that a technician is placing them. They're much like bandages. The patients learn to do this themselves. And then the patients can undergo all the activities of their daily life. There's none of the tiredness. There's none of what's called the chemo head. There's no sensation. It doesn't interfere with computers or electrical equipment, and the therapy is delivered continuously at home without having to go into the hospital either periodically or continually. These are Robert's MRIs, again, under only TT field treatment. This is a therapy that takes time to work, okay? It's a medical device. It works when it's on. But what we can see is by month 6, the tumor has responded and has begun to melt away. It's still there. By month 12, we could argue whether there's a little bit of material around the edges, but it's essentially completely gone. It's now 5 years since Robert's diagnosis, and he's alive, but importantly, he's healthy, and he's at work. I'm going to let him, in this very short clip, describe his impressions of the therapy in his own words. Ma qualité de vie, je la qualifierais aujourd'hui d'une manière un peu différente de ce que les gens pensent. Je suis le plus heureux du monde, l'homme le plus heureux du monde, et je déguste tous les matins la vie. Je m'endors tous les soirs très très bien, et je suis, comme je répète, le plus heureux des hommes au monde. Le matin quand je me réveille, je dis merci, je vis. Novocure is also working on lung cancer as the second target. We run a phase 2 trial in Switzerland on, again, recurrent patients, patients who have received standard therapy and whose cancer has come back. I'm going to show you another clip of a woman named Lydia. Lydia is a 66-year-old farmer in Switzerland. She was diagnosed with lung cancer 5 years ago. She underwent 4 different regimes of chemotherapy over 2 years, none of which had an effect. Her cancer continued to grow. 3 years ago, she entered the Novocure lung cancer trial. You can see in her case, she's wearing her transducer arrays, one on the front of her chest, one in the back, and then the second pair side to side over the liver. You can see the tumor treating field generator, but importantly you can also see that she is living her life. She's managing her farm, she's interacting with her kids and her grandkids, and when we talked to her, she said that when she was undergoing chemotherapy, she had to go to the hospital every month for her infusions. Her whole family suffered as her side effect profile came and went. Now she can run all of the activities of her farm. It's only the beginning. 비기닝인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 실제로 세포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Throughout. When we apply the field, attempting to divide, the circle manages, but see how much of the protein is still throughout the nucleus, even in the dividing cell. The one up there can't divide at all. And then this bubbling, this membrane blebing is the hallmark of apoptosis in the cell. 네. 이 세 가지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상세포는 강화하고 암세포는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전기가.
저분들이 이제 어떤 전기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죠. 단 하나, 어떤 거는 이제 10만에서 30만 헤르츠. 그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특히나 그 양정주 제퍼 전기로는, 뇌 교무종이 되게 잘 치료됐어요. 되게. 그러니까, 아니, 저게 세포를 살리는 건데 어떻게 또 세포를 죽이냐. 이게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정상세포는 살리고, 암세포는 소멸을 시켜요. 신비롭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도 있고,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실제로도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상세포를 살리고 암세포는 소멸시키는데 정기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세포의식이 중요하잖아요. 세포의식. 세포의 군집의식이 결국 내 의식이거든요. 내가 재미있게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암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는 이대로 못 살아. 나는 새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은, 마음으로 딱, 나는 치료가 안 돼. 라고, 마음 먹고, 치료가 안 되는 걸로 무의식이 딱 결정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제가 막 붙잡고 맨날 얘기하고, 맨날 교육하고, 이런 내용 다 교육하고, 막 만날 때마다 1시간씩 교육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의식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양절유 무의식이 필요해요. 양절유 무의식이. 물론 이제, 자, 보시면은 이게 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사진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거든요. 지구를 2바퀴 반 돕니다. 한 사람의 혈관 길이가. 근데 희한하게 신경의 길이는 안 나와 있어요. 신경은 그냥 큰 신경 다발만 해박책에 나오지, 미세 신경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경이 하는 역할, 세포를 관리하는 역할을 보면은, 신경도 세포 단위로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길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료, 암세포를 억제하고 정상세포를 살리는 그 치료와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내 무의식 치료를 통해서 내 무의식에 있는 잘못된 생각,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적수 치료를 하고 고집하고, 그 다음에 뇌 치료는 양절유로 하고, 그 방법. 그래서 이제 조금 쉬셨다가 이제 어느 분이 첫 번째 모델이 되실까요? 네. 하시고, 네, 그러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 하시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신보온을 하고, 제가 양절유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같이 직접 실습해보고, 예, 동시에 안 하고 한 사람이 하고, 이렇게. 예. 그 신보온 열기가 있습니까? 그쪽, 예, 같이. 예, 조금 쉬었다가 실습하시겠습니다.